서브 이슈입니다. 약세장과 강세장과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이제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아주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패턴 인식을 통한 추론입니다. 인간의 자연선택설, 적자생존은 패턴 인식이 뛰어난 이들만 살아남게 했죠. 5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눈이 많이 온 후에 발자국을 가지고 이것이 맹수의 발자국인지 아니면 일반 동물의 발자국인지 구별해야 살아남았습니다. 뭐 맹수의 발자국이 오면 얼른 도망가야 했죠. 그리고 발자국의 패턴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 그 추론을 했고요. 찍힌 상태를 보고 언제 찍힌 것인지를 판단해서 최근에 찍혀 있다면 주변에 있을 것이니 경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인식이 아주 뛰어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겠죠. 이런 인간의 패턴 인식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인공지능 컴퓨터는 수십만 장의 그림을 가지고 개, 고양이를 판단을 하는데 뭐 그것도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개와 고양이의 구분을 그보다 훨씬 쉽게 합니다.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동양인의 얼굴 구분을 잘합니다. 같은 동양이라도 한국, 중국, 일본 사람을 95% 이상의 확률로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서양인도 자기들의 국가 구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장은 확실히 약세장입니다. 그러나 약세장, 강세장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몇 가지 패턴을 안다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세장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악재가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약세장에서는 악재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부채 한도 협상부터 헝다발 부동산 악재, 인플레이션, 연준의 테이퍼링, 뭐 이런 악재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빅스 지수가 20 이상으로 오릅니다. 빅스는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요. 15 이하면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빅스 지수가 15를 넘어서 20을 넘어서 가서 20 이하로 내려오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면 약세장이라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하기 시작해 자주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나스닥의 강세장 특징이 뭐냐? 이게 나스닥의 0%대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꾸준히 오릅니다. 물론 0%대 상승은 하락을 해도 0.99% 이하로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0.7%, 0.5%, 0.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 떨어지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0.3%, 0.7%뭐 이런 식으로 1%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강세장일 때는 오를 때는 1% 이상의 상승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강세장일 때는 1% 이상의 하락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 이상의 하락이 뜨긴 하지만 뭐 몇 달이고 어떨 때는 1년이고 간에 0점대의 상승과 하락으로 반복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장기간 뭐 9개월, 10개월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0.x대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0%대 상승은 항상 꾸준한 우상향이죠. 그런데 0.x대가 아닌 1%대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약세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뭐 나스닥이죠. 이거는 1%대 하락이 일어나다 마이너스 3%가 뜨면 확실하게 약세장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약세장이 지속이 되면 시작이 되면 조그마한 악재에도 증시는 휘청되고 호재에는 별 반응은 안 합니다. 2% 빠지고요. 1% 상승하면서 꾸준히 우향합니다. 두 번째,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약세장과 반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악재가 별로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뚜렷한 악재가 별로 없습니다. 주식시장을 내려꽂을 뉴스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빅스 지수가 20 이하로 안정됩니다. 그리고 진짜 15 이하로 되면 진짜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스닥 0%대 상승이 꾸준히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나스닥의 1%대 하락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3%대 상승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나스닥 1%대 하락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강세장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은 악재는 작게 내리고 호재는 크게 오릅니다. 1% 빠졌어도 다음날 2% 이상 오르면서 강하게 오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 그제 2% 떨어지고 어제 1% 올랐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첫 번째, 약세장에 진입하면 섣불리 매수하지 말자. 2% 떨어지고 1% 올랐다고 악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자. 하루 올랐을 뿐입니다.
악재 하나가 봉합되었다고 약세장이 갑자기 강세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강세장일 때 섣불리 매도하지 말자. 강세장일 때는 악재가 있어도 떨어져도 조금의 호재에도 크게 반등합니다. 세 번째, 내가 팔고 싶어 하면 오를 것이고 내가 사고 싶어 하면 떨어질 것입니다. 나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오를 때는 끊임없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떨어질 때는 하염없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0%대 상승이 나오다 나스닥에 1%대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계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매뉴얼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치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계량화되지 않고. 그래서 전고점 대비 2.5% 떨어지면 10% 팔아야 하지만 내가 팔고 올라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밸런싱은 인간의 감정을 거스르는 법칙입니다. 시작하기가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 떨어져도 올라도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의 목적은 첫 번째가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크게 떨어질 때 그동안의 자잘한 손해, 그러니까 수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메우는 데 있습니다.